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자 3명이 모여서 익숙한 이번엔 좀 익숙한 얼굴이죠. 네. 네, 우리 윤희님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 윤희님 또 다시 모셔달라라고 댓글 다신 분들 많으셔서 특별히 다시 모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홍윤인 이사장님. 네. 네. 무이의 이사장입니다. 무이의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 왼쪽에는 저희가 이제 얼마 박성미입니다. 전에 굉장히 우리가 4만 뷰를 넘은 영상이 나왔어 얼마 전에. 네. 그 영상을 같이 또 축하. 찍은 축하. 근데 욕도 많아요. 근데 뭐 욕도 배부르게 욕도 먹으니까 응원이라고,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욕도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뉴공의 박성미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에서 외교 안보 쪽 담당하고 있는 네, 박성민 그래서 작가입니다. 굉장히 안보에 관심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미국 대선 그동안 좀 짚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같이 윤희님 모셔서 얘기했을 때보다 판세가 좀 달라졌어. 네. 근데 다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아, 높아졌습니다. 받았어요. 네, 우리 맞아요. 트럼프 또 다시 한번 이 마가를 외치면서 또 굉장히 저는 되게 힘들었던 게,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국제부 기자였어요. 와, 정말 트위터 계속 올린다 미치겠는 거예요. 나 그렇죠. 정말 그 손을 어떻게 하고 싶어. 트위터가 올리면 다 기사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정말 나 트럼프 될 때 다시는 일이 국제부 많아져서. 기자 안 하고 싶다 막 이랬는데 네. 정말 좀 불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윤희님 모시고 이 미국 대선, 해리스가 그래도 좀 나갈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해리스가 우위인 적이 없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근데 실제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래도 해리스가 살짝 우위를 점하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빙이긴 했죠. 이게 한 번도 막 누가 더 5% 이상 앞서 나가고 이런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 거의 뭐 비슷했는데, 그럼에도 해리스가 경합전에서 조금 올라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거의 동접. 네, 그렇죠. 이렇게 네. 됐는데요. 네. 그래서 윤희님 그 최신 그 여론조사 보셨잖아요. 네.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네. 좀 비슷해요. 맞습니다. 경합주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이제 어떤 매체는 트럼프 우위, 어떤 매체는 이제 토스업, 그러니까 진짜 완전 너무너무 경합이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었고, 지금 해리스가 우위인 데들이 거의 이제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약간 뭐 그 어느 기관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데들도 좀 있기는 한데, 네. 기본적으로 왜 10월이라는 게 이제 선거 전 10월에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악토버 해서 서프라이즈. 예, 악토버 서프라이즈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올해의 악토버 서프라이즈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허리케인. 네, 그렇죠. 지난번 그 방송에서 네. 다루셨던 뭐 허리케인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 경제가 더 많이 좋아졌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좀 크고요. 네. 또 이제 전쟁이 또 계속해서 네. 이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물가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불안한 요소들이고, 그리고 네타냐후는 정말 바이든을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먹이고 했는지 있어요. 도와주지는 않고 있어. 전혀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은 다 지금 이제 집권당에게 엄청 불리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해리스가 그 바이든과의 차별화를 해내지를 못했다. 근데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지금 해리스의 경우에는 무슨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경선을 거치질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경선을 거치면서 사실 이제 자기의 그 정책 같은 것도 좀 뾰족하게 좀 다듬고 해야 되는데, 상당수의 많은 이제 미국인들이 아직 해리스 잘 모르겠어. 난 충분히 모르겠어. 그냥 뭐 인상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상은 모르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존재감이 좀 떨어지고, 그래도 트럼프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방향성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막연하게 네. 뭐 2019년에 그냥 우린 지금보다도 나았던 것 같아 라는 식의 그런 그 사고 방식들이 네. 결국은 뭐 트럼프 한번 찍어보자, 지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반민주당 정서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그냥 뭐 반집권당 정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이제 투표층들 중에서 특히 좀 이반이 좀 심한 그 그룹이
흑인과 이제 히스패닉 남성들. 이 굉장히 좀 이반이 좀 심합니다. 사실은 네. 이 기존의 그 민주당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했던 그룹이에요. 물론 히스패닉의 경우에는 트럼프 쪽으로 조금씩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리스가 뭐 여성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지금 뭐 존재감이 없다라는 이유들이 있고 그래서 특히 이쪽 그 유색인종 남성들에 대한 좀 지지율들이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이런 게 있어요. 해리스 fight to counter Trump's appeal with black men. 그래서 해리스 캠프에서 이 흑인 남성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 해서 사실 오바마가 등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사실 흑인 남성의 표심을 좀 가져오려고 네. 노력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결과로도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면요. 야, 너를 모함하고 너희들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 뽑을 거야? 그리고 너네 속 사정 한번 보자. 살짝 여성 대통령에 대한 반감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살짝 그런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얘기를 오바마가 오히려 흑인 남성한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반감을 일으켰다. 이런 분석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전에도 그 2016년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랑 붙었을 때, 네. 이제 그 대선에서 그때도 그 뭐 더티 플로러보 그러니까 한심한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그 설화가 맞아요. 역효과가 나는구나. 역효과가 나죠. 그런데 사실 그 뭐 뉴욕 타임즈의 기자들이라든지 보면은 해리스가 여자라는 사실들이 불리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분석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 거와 그거를 이제 나와서 선거 캠페인을 하는 사람이 직접 그 메신저가 전하는 거랑은 무게감도 다르고 그런 거죠. 왜 맞는 말 하면은 더 찔리는 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반감을 가지고 아니면 그런 생각 없었는데 그래 그죠. 여성이잖아 하면서 오히려 더 뭐 이거 리마인드 맞나? 효과. 막 리마인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약간 네. 반감을 일으키는 게 좀 클 것 같아요. 그러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왜냐하면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얼마 전에 저랑 작가님이랑 미국에서 온 제 친구를 만났어요. 네. 백인 남성이에요 둘 다. 아하. 근데 그 젠더 이슈가 미국에도 굉장히 오. 양극화되어 있다고 맞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사실 그런 젠더 이슈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힐러리 때보다 지금이 음. 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 좋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센시티브한 이슈를 회피하기 위해서 네. 해리스 부통령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왜 그 민주당 전당대회 때 맨 마지막에 흰 옷을 입고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흰 옷이 그 서프리지 그러니까 그 여성의 해방 운동 뭐 이제 뭐 여성의 권리에 대한 그런 운동의 그런 상징 같은 거거든요. 부통령 취임식 때는 하얀 옷을 맞습니다. 입었어요. 맞습니다. 네, 해리스가. 그런데 네. 안 입었어요. 안 입고 그래서. 오바마가 입었던 의상 색깔이었네요. 그게 약간 베이지 오바마가 톤. 입었나요?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 전당대회 때 이번에 이제 선출이 됐을 때는 그냥 이제 아마 파란색 의상 같은 거 그런 그 좀 그 약간 맞아요. 예, 파란색.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대통령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거 딱 보면서 여성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기로 했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그걸 네. 되게 많은 맞아요. 미국의 기자들도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 기사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런 여성으로서의 그런 강조를 안 하고 싶어 한다. 네. 그래 왜냐하면은 그 해리스라는 사람 자체가 뭐 어디 가도 first, 네. 뭐 첫 번째 여성 뭐 법무장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 법무장관 같은 맞아요.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굳이 그거를 드러내서 말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특히 이렇게 이제 젠더 이슈가 이렇게 심할 때에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오히려 반대쪽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오바마가 등판을 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약간 조금 물론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두고 봐야죠. 네.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뉴욕 타임즈 그 설문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 언제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October 16th니까 오늘 완전히 업데이트가 최신이네요. 됐어요. 최신인데요. 일단 뭐 전체는 해리스가 앞서가지만 요거는 거의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일단 저희가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를 보면 일단 펜실베니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선거인단의 수가 19명. 19명. 네. 19명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그래서 그림을. 여기 저희가 이제 하나 이미지를 보면 네. 네, 요거는 이제 경합주 이제 그 7개 숫자 경합주. 선거인단 네. 숫자인데요. 여기서 펜실베니아가 19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가져가면 거의 다 이긴다고 봐야 된다는 네. 거예요. 네. 왜냐면 아리조나 뭐 네바다 이런 데는 거의 다 이미 정해진 네, 살짝 어떻게 보면 우세가 있는 지역이고 노스캐롤라이나가 조금 그래도 네. 요즘 박빙인데 네. 최근 이 두 곳에서 트럼프를 좀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펜실베니아랑 노스캐롤라이나요? 네. 아, 그 이게 두 개가 중요한데 가장 많네요, 선거인단이. 네, 가장 많습니다. 네. 거기를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제 이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라는 네. 것인데 아, 근데 기자님 제가 여기서 헷갈리는 게 그 펜실베니아가 선거인단이 가장 많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이긴다라는 내용을 네. 조금만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그 미국 그 선거가 간접 선거라 그랬는데 네. 이제 선거인단을 선출한다고 하잖아요. 네. 각 주에서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제 투표 유권자에 등록을 해서 투표장으로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은 거기 투표 용지에 써 있는 거는 그럼 선거인단 이름인가요? 아니죠. 아니면은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유니님이 더 네, 설명 네. 잘해주실 네, 거예요. 네네. 뭐 선거인단 그 투표용지에는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부통령 부통령. 후보 이름들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 네. 예.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이 포를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느 주랑 어느 주랑 더하고 어느 주랑 어느 주랑 더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해리스가 가져가고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네, 네. 경우의 수를 그렇게 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펜실베니아가 19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를 가져가면은 사실은 한 명 그러니까 선거인당 1명, 2명, 3명 차로 대통령이 되냐 마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19명이 있는. 네네.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에서 네. 펜실베니아에서 어쨌든 사람들은 나는 트럼프를 뽑을까요? 나는 뭐 해리스를 뽑을까요?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에서 한 1% 차이로 1% 차이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앞섰다. 그러면은 이 19명을 트럼프가 다 가져가는 거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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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러니까 승자 0.1% 앞서도 그렇죠. 그 사람이 그냥 그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이 많은 수를 점유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 해리스가 펜실베니아 주에 엄청난 돈을 부어서 그 그렇죠. 마케팅을 하고 거기다가만 텔레비전 광고를 넣고 오히려 다른데 뉴욕 같은 데는 돈 안 써요. 왜냐면 어차피 자기 밭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펜실베니아 같은데 항상 선거철이 되면 엄청난 광고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살짝 경합주의 지금 현재 여론을 볼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네. 이렇게 경합주를 보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랑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스캐롤라이나도 1, 그러니까 1 아니면 2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거의 없는 거의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도 해리스가 1로 앞서다가 또 어제 그저께는 또 트럼프가 앞서고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의미가 없다. 정말 박빙이다. 하지만 샤이 트럼프가 정말 존재한다면 지금 해리스한테는 굉장히 불리하다. 그렇죠. 네. 이게 뭐 지난 시간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바이든이 이제 그 트럼프에게 이제 앞섰던 지난 2020년 선거 때도 보면은 그때도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5%에서 10%까지도 막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뚜껑을 간신히. 까보니까 네. 간신히 이긴다든지 네. 이런 네. 경우들이 네. 있었어요. 네. 네, 그 뭐 이제 그 폴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된 가능성이 되게 크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월스트리트 저널 그 기사를 좀 보면 여기서 어떤 주요 이슈들에 트럼프가 우위인가 했을 때는 당연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트럼프로 우위로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원래 트럼프가 우위였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보는 뭐 월스트리트 저널, NBC, CNN, 그다음 팍스에서도 지금 접속하면 그래도 해리스가 우위인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트럼프가 결국에는 경제 때문에
대통령이 돼도 경제 이슈에서는 정말 압도적이에요. 지금 보시면 40대 50,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라이징 코스트도 트럼프가 먹히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민자 이슈. 네, 네. 이떠 캐시 오히려 트럼프한테 더 네. 유리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각인을 하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줬고 네. 그 외에 이제 물론 그 여성 문제에 대해서 낙태권 이런 거야 물론 해리스 우위긴 하지만 그 여성에 국한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경제는 이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여기 보면 stands for the American worker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해서도 오히려 네. 트럼프가 우위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주요 이슈들이 우위를 점하면서 점점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네. 사실 그 이 선거 인단을 독식하는 게 지금 미국의 그 간접 선거인데 네. 그걸 안 하는 주가 딱 두 개가 있어요. 네. 네브라스카주와 메인주. 그런데 메인 같은 경우는 그냥 민주당 쪽이고요. 맞아요. 네브라스카의 경우에는 사실은 갈려요. 이제 이제 농촌 지역 같은 데들은 이제 트럼프 쪽 그리고 오마하 이런 그 시 지역들 이런 데들은 좀 민주당 세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트럼프가 사실은 이 대선 승자 독식 선거제를 변경시키려고 막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 하려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좀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네브라스카를 억지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들 자체가 정말 선거인단 한 표, 두 표 차이로 이 대통령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 그러면은 펜실베니아만 보면 만약에 펜실베니아에서 결정되면 가장 최근에 나온 펜실베니아 여론조사들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지금 뭐 뉴욕 타임즈, 시에나가 네.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한 거 보면 해리스가 여기는 플러스 4거든요. 네, 여기선 플러스 4인데 지금 10일 이후에 지금 거의 타이드. 그러니까 둘 다 거의 동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보시면 해리스가 우위였던 데도 있고 트럼프가 우위였던 데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지금 거의 종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무도 모른다. 진짜 아무도 이거는요 모른다. 아무도 네.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only God knows. 진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정말 네. 근데 전 진짜 폭력 선택 같은 거 나지 않을까 정말 되게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사태 같은 거 네. 저는 정말 위험해 보이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이 오죽하면은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선 불복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정말 너무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미국에도 많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만 무너진 게 아니었다. 아니, 물론 이렇게 말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3주 후에 이제 알게 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결과 가지고 네. 우리 네. 윤희님 그때 좀 모실 수 있으면 네. 모시겠습니다. 안 네.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네.